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이 속속 끊기면서 내년부터 민간보험이나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등이 없을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려면 돈을 지불해야 할 전망입니다. 화이자는 연방정부가 백신 구매를 중단하면 코로나19 백신 1회 용량에 대해 현재의 4배에 해당하는 110에서 130달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 등에 따르면 화이자는 현재 보험업체들과 내년 코로나19 백신 가격을 논의 중입니다. 화이자 경영진에 따르면 정부가 백신 구매 및 배포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시기에 따라 성인용 백신에 대한 상업적 가격 책정이 내년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원격 근무가 증가하면서 일명 보스웨어로 불리는 직원 감시 프로그램 사용이 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팬데믹 이후 미국 중대형 기업의 3분의 1이 근로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 언론은 일부 감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화면을 10분마다 캡처하고 직원이 이용한 앱과 웹사이트 목록 및 방문 시간을 기록하는 기능이 탑재됐다고 전했습니다. 보스웨어라 불리는 이런 감시 소프트웨어는 액티브 트랙과 테러마인드 등이 있으며 컴퓨터나 태블릿, 전화에 깔아 업무용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직원을 항상 모니터링한다는 것보다는 직원이 경쟁사의 회사 기밀을 이메일로 유출하거나 온종일 페이스북을 들락거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포착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고용주에 달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의 워크스페이스나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양과 종류는 제한됩니다. 이런 것은 고위 관리자가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하는지는 확인하지만 직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신원은 확인할 수 없고 한정된 기간의 데이터에만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대치 상황이 연이어 군사적 행동으로 발생하자 한국 사회의 불안감으로 미국 이민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때 운영이 중단되었던 미국 투자 이민 EB-5 제도가 최근 부활하면서 이민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투자 이민은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 법인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법인 최소 투자액이 90만 달러에서 105만 달러로 높아졌음에도 투자 이민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 이민을 통해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낮아지고 미국의 영주권 취득 시 자녀의 취업 기회가 넓어진다는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한국 증여세율은 50%에 달하지만 미국은 1,170만 달러까지 면제됩니다. 또 유학생 자녀를 둔 경우 투자 이민 관심도가 높습니다. 투자 이민 신청 시 유학생에게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를 동시에 내주는 등 준영주권 신분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의 세계적 석학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가 미국 달러가 앞으로 10에서 15%가량 더 강세로 갈 여지가 있다며 내년에는 심각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에 대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게 되면 신흥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경제 위기가 일어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로고프 교수는 글로벌 거시경제 위험과 정책적 시사점이란 웨비나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최근 전 세계적인 킹달러 현상에 대해 금리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10% 이상 예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흥국 및 취약국은 심각한 경제 역경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선진국도 혹독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 리스크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 대만 갈등 격화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꼽았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면서 로고프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각국이 기준금리를 너무 늦게 올린 것도 실수지만 지금은 너무 빨리 올리는 실수를 하고 있다며 경제 위기 초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주택건설업자들이 체감하는 부동산 경기가 사실상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건설협회는 10월 주택시장 지수가 전월보다 8포인트 떨어진 38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10개월 연속으로 떨어지면서 지난 1985년 이후 최장기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전방위 봉쇄 시기를 제외한다면 2012년 8월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또 지난 4월 주택시장 지수가 77에서 절반으로 반토막 난 것입니다. 주택시장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따라 시장금리가 덩달아 오른 여파로 급냉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3%에 불과했던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에서 7%로 치솟았습니다. 제리 콘터 주택건설협회 회장은 높은 모기지 금리가 주택 수요를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며 불건전한 현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노인층 빈곤율이 2021년 10.3%로 증가하면서 600만 명 이상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 기준 이하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구조사국은 노인층 빈곤율이 2020년 8.9%에서 작년 기준 10.3%로 늘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연방 빈곤선은 2021년 기준 1인 연소득 12,880달러 이하, 2인 가족 17,420달러 이하입니다. 노년층은 주로 소셜연금이나 약간의 정부 지원금, 그리고 메디케어 혜택이 전부이며 팬데믹 이후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빈곤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향후 이런 빈곤율은 경기 침체 우려로 상당 기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년층은 물가 급등으로 실질 소득이 급락하는 어려움에 그대로 노출돼 있고 렌트비 상승 등으로 생활고가 극심해지고 심지어 살던 주거지에서 내쫓길 위기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 프로그램 혜택을 가능한 한 찾아서 신청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0세 이상 노년층 1,400만 명이 푸드 스탬프 지원 가능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